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가 또 내일 하루 남았네요. 토요일부터는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죠. 토, 일, 월 이렇게 연휴가 되고 다음 주는 또 화수목금 4일만 장이 열리게 되고요. 8월달 한 달이 또 이제 곧 다음 주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 또 되는 거고 중순 무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달에 나올 데이터들 또 기대하게 되는데요. 한 달 반 동안 정도면 10월입니다. 또 10월이면 또 하루하루 가는 게 그렇게 지겹지는 않으실 테니까 한 달 반 정도만 좀 꿋꿋이 저는 좀 기다리려고 합니다. 뭐 각자 알아서들 투자하시는 거니까 뭐 제가 여기서 뭐 참아라 기다려라 말씀은 못 드려요. 알아서 판단 잘 하시길 바라겠고 지난 영상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뭐 김용환님은 몇 주 또 담으셨다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김진희님께서는 차분한 설명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신다는데 해드리고 있다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찬이시고요. 찬이조 527님께서 슈퍼땡스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보내주신 거 아닌가요?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덕구리님이 언급하신 쌍꾸리가 아니라 쌍끌이 매수인데 쌍꾸리가 바로 나왔네요. IMVT가 어흥어흥 한다는 표현이 참 재밌었습니다. 매번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슈퍼땡스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이님 장투하는데 도움이 되네요. 매일 우연히 채널 발견하셨다고. 아직도 제 채널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셨군요. 역시 숨어있는 곳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환영합니다. 찬이조님 슈퍼땡스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 나머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뭐 제가 이뮤노반트 신고가 돌파 우상향이라는 제목을 달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뮤노반트가 좀 더 크게 상승을 해서 신고가 돌파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분이 좋았고 또 제가 어제 부제목으로 과연 국장에서는 한우를 언제까지 무시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때마침 딱 수급이 한울 쪽으로 많이 돌아와 주면서 한울만 좀 바이오주에서 급등을 좀 했어요. 예를 들면 SK바이오팜은 마이너스 0.45%, D&D파마텍 플러스 1.9%, 리가켄바이오 마이너스 0.3%, 알테오젠 마이너스 0.3%, ABL바이오는 보합이었고요. 펩트로는 4.7% 상승, 삼천당제약 2.6% 상승, 올릭스는 0.9% 하락 뭐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한울만 8%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장중에는 13%까지 올랐었는데 조정을 좀 받았고요. 이게 뭐 한울만 급등을 했다는 하는데 이게 오늘 보니 수급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셨네요. 18만 주 가까이 매도를 하셨고 연기금은 좀 오늘 많이 샀고 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이게 뭐 오늘 하루 이렇게 한올만 반응했다 그래서 이거 반응한 걸로 봐야 돼요. 이거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뮤노반트는 D2T-RA를 발표하고 난 날 그때의 주가가 D2T-RA 결과 발표하고 나서 몇 달러였냐? 35달러, 36달러 가까이에서 종가 마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몇 달러예요? 42달러. 그쵸? 36달러에서 42달러면 한 15%? 20%? 20% 좀 안 되게 오른 거거든요. 한 17, 8%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D2T-RA에서 D2T-RA 데이터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D2T-RA 발표한 날을 기준으로 잡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때 가격 기준보다 한 17, 8% 더 오른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죠? 한울은 D2T-RA 발표한 날이 7만원 아니지. 그 전에 엄청 떨어졌다가 발표하고 막 상한가 가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고점이 7만원대였습니다. 그럼 7만원대에 16, 7% 정도 올랐다 그러면 얼마가 가야 돼요? 16% 잡으면 76에 42, 10만 1,000원이니까 한 8만 2, 3천원 지금 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게 생각해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상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그게 6만원에서 끝났어요. 6만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2만 원 정도 더 올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한 3-40% 더 올라도 될 만한 얘기고, 근데 이게 3-40% 뿐만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따져보면 이뮤노반트 시총은 지금 12조 4천억 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12조 4천억 원인데 여기에 50%면요 6조 2천억 원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올이 2배 더 가야 돼요. 지금 한올 시총이 3조 1천억 원이니까 딱 2배 정도 더 가면 돼요. 딱 2배 더 가면 되니까 12만 원 정도 돼야 딱 적당한 가격대인데, 지금 뭐 6만 원 가지고 지금 올랐다고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 6만 3천 원 됐다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아직 반등의 신호탄도 아직 안 올렸다. 이제 신호탄 정도 올렸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한올만 막 올라가고 있어서 얘는 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얘는 많이 올랐네, 차익 실현해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 생각은. 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한올이 떨어져야 될 만한 이유와 한올이 이뮤노반트보다 훨씬 많은 저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는 딱 하나, 국장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로만 합리화하기에는 여러분들 우리 시장을 우리가 깎아내리면서 합리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인데, 만약에 한올이 미국에 상장돼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가치를 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럼 지금보다 시총이 훨씬 높아져 있을 거고, 국장에 있고 아직 뭐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긴 봤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종목인데, 이뮤노반트랑 관련이 있구나, 이뮤노반트 시총의 몇 %를 한올이 가져가야 되는구나 라는 건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싸구나, 그러면 아직도 싸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제 유튜브를 안 보시거나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얘가 지금 6만원이 37,000원짜리가 6만원까지 이렇게 한 번에 지금 다이렉트로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70% 오른 건데, 얘는 혼자서 바닥에서 70% 이렇게 빨리 오르네, 차익 실현해야지. 여러분들, 바닥에서 37,000원, 8,000원 가던 게 최근에 지금 며칠 안에 지금 6만원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급박하게 6만원까지 올려놓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저평가죠. 저평가된 종목들은 반등이 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메마른 건초에 불씨 하나만 던져줘도 메마른 건초는 다 타버린다. 불이 활활 옮겨 붙는다.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37,000, 8천에 제가 그때 방송할 때도 그랬어요. 건초가 마르다 못해 메말랐다. 여기서 소식이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만 터져주면 불이 확 붙는다. 그게 뭐예요? 저평가되다 못해 너무 저평가, 극심한 저평가라서 조그만한 호재, 조그만한 수급의 변화라는 것들이 오게 되면 금방 확 불타버려요. 언제까지? 얘가 제 가치 찾아갈 때까지. 얘가 제 가치가 찾아갈 때까지라 그러면 제 가치는 얼마나 되냐? 제 생각엔 이뮤노반트의 시총이 50%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몇 %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이니까 50%는 과분해, 뭐 40%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할인돼야 되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거고, 농담도 아니죠. 사실 그냥 여러저러 이유보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니까 그런 뭔가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미국보다 주주 환원율이 낮기 때문에 뭔가 그런 그 주식에 대한 그런 규제들, 정책들이 아직 미국 금융시장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는 이해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그런 디스카운트를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싸게 거래되어야만 하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일반 반도체 사이클과는 많이 달라요. 반도체 사이클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화랑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혹한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침체기가 있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사이클을 하는 산업이죠, 반도체는. 근데 바이오는 여러분들, 신약이 한번 출시가 되고, 한올 같은 경우는 신약이 한 번 출시되는 것도 아니죠. 여러 질환에 대해서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약이 출시되기 시작을 하면 이 약물의 매출은 물론 마케팅을 얼마나 하고 어떤 회사가 팔고 얼마나 잘 파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주 성격을 띠기 시작해버려요. 왜요?
통신사처럼 매번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회사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거 보세요. 알테오젠 지금 옛날에는 5만원, 6만원 이랬어요. 근데 지금 30만원 선, 20만원 후반, 30만원 초반 선에서 놀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현금 흐름이 계속 생기잖아요. 방어주가 돼버린 거예요. 알테오젠 이제 방어주예요. 성장주라기보다는 이제 방어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장주는 이제 5만원, 6만원일 때는 알테오젠이 성장주였죠. 왜요? 그때는 임상이 뭐 성공이 됐다고는 그런 것도 없었고 수익 실현에 대한 그 뭔가 현금 흐름에 대한 양호한 그런 시즌이 아니었고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꿈에 투자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과연 얼마나 현금이 들어오는데 내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현금이 안 들어오진 않고 계속 들어오고 현금이 더 늘어나고 있죠. 머크 알테오젠이 머크 키트루다 큐렉스를 지금 처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구나. 앞으로 현금 흐름이 얼마나 더 좋아질 건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기업은 현금 흐름이 끊기진 않겠구나.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회사구나로 변모가 된 거고 그러면 성장주보다는 이 회사는 전쟁이 터지든 금리가 오르든 시장이 어떻든 현금을 계속 만들어내겠구나 라고 통신회사랑 똑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예요. 한올도 지금은 성장주예요. 나중에 그레이브스병 발표가 나고 신약 출시가 되고 현금이 꽂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올 같은 경우도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계속 알테오젠도 앞으로 계속 추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죠. 한올도 앞으로 계속 특정 질환에 대한 확장성을 점차 넓히기 시작을 하면 성장주로서의 면모도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뮤노반트 시총의 50%를 한올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소식들을 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무시할 정도로 할인을 그만큼 받아야 되냐? 그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저는 오늘 영상의 제목을 뭐라고 하고 싶냐면 이제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기가 왔습니다. 베스틴 클래스의 서막.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베스틴 클래스의 서막.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시간이 한 달 반 뒤면 10월달이면 CLE 데이터가 아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월달이라고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뭐 같이 봐야 되나요? 여러분들 안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많이 보긴 했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한 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임상 전문 사이트가 있죠.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는 곳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검색을 해볼게요. IMVT 1402 서치를 해보면 여기서 임상약이 쭉 나오죠. 여기서 이제 CLE 데이터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Primary Completion에서 2026년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한 달 반 남았는데 CLE 데이터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이제 D2T-RA와 더불어 CLE 데이터까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시장에서 아이메로 프루바트의 가치를 확장성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환에 대한 효능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신호탄, 서막으로 보게 될 겁니다. 내년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여러분들 그때까지 기대감이 얼마나 실릴지 모르겠지만 그레이브스병은요 뭐 물론 제가 100% 성공한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절대. 그러면 제가 사기꾼이고 하지만 로이반트 CEO인 맥라인 CEO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기전이 되게 단조롭다 그랬어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에 의해서의 질환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잘 조절하는 기전이라면 그레이브스병의 호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경쟁약들이 있는데 지금 이뮤노반트가 집중받는 이유는 뭐냐? 일단 그레이브스병에서 제일 빠르게 진입을 했고 제일 빠르게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FcRn 저해제라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그 약의 기전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고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된 상황에서 그레이브스병을 입증을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위약군도 사실 그레이브스병 환자군 모집을 한 걸 봤을 때 이미 1차 치료제에서 실패한 환자군들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레이브스병이 나아질 확률은 상당히 적은 사람들입니다.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이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약으로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면 나중에 위약 효과가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집을 한 상황에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기전이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많이 되어 있는 FcRn 저해제를 투약을 했는데 1차 바토클리마합 임상에서 안정성 높고 그 다음에 그 병의 기전이 명확하게 작동을 하는 걸 발견을 하고 지금 임상을 그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CLE, D2TRA는 이미 한번 오픈라벨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와서 주가가 반응을 했고, 이제 2026년 10월 달에 발표될 CLE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이제 FcRn 저해제가 확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라는 게 한 번 더 증명이 되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뮤노반트가 FcRn 저해제 베스트 인 클래스를 가져갈 수도 있겠다. 가능성이 보인다. 가져갈 수 있냐 없냐는 나중에 시장에 나와봐야 아는 거죠. 그죠? 하지만 CLE 성공, D2TRA 성공, 그레이브스병 성공 가능성 높다며 MG는 이미 argenx가 성공을 해서 2027년 말에 공개되는 MG 데이터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CIDP도 2028년에 공개가 되긴 하지만 argenx가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쇼그렌 증후군도 지금 그 argenx도 그렇고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여러 FcRn 저해제 계열들이 진입을 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쇼그렌 증후군도 잡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6개의 모든 질환들이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D2TRA 하나뿐이지만 이제 10월 달에 CLE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CLE 질환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확장성이 한 번 더 입증이 되는 거지만 그 이후의 데이터들, 그레이브스병, MG, CIDP, 쇼그렌 이런 것들은 이미 FcRn 저해제들이 잘 기전이 들을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거나, MG나 CIDP는 증명이 됐죠. argenx가 지금 약을 팔고 있으니까 증명이 되었거나 아니면 입증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질환들밖에 안 남아요. 지금 가장 리스크 있는 질환이 D2TRA랑 CLE였어요. 왜요? D2TRA는 이뮤노반트만 하고 있죠. 다른 회사들은 못하고 있어요. 왜요? IgG 감소 농도가 너무 낮아서. 이뮤노반트만이 IgG 감소를 70% 이상 감소시킬 수가 있고, argenx나 존슨앤존슨은 60%대, 50%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 D2TRA 환자들에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IgG 감소가 필요한데 이걸 이뮤노반트밖에 못하고 있었는데, 이뮤노반트가 이번에 5월 달에 데이터를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픈라벨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ACR20은 사실 좋게 나와도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ACR20 같은 경우는 20% 정도 나아졌다라고 환자가 느끼는 건데, 20% 정도 나아진 거는 그냥 가짜 약만 투약해도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20% 나아졌다고 다 응답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들이 판단해야 되는 지표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상황인데, ACR50과 70은 사실 약물 아니고서는 나오기 힘든 데이터. 특히 ACR70 나 70%나 나아졌어요 라고 하기에는 심리적인 요인만으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ACR70이 너무 좋게 나와버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D2TRA에서 오픈라벨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지금 주가가 한번 반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10월 달에 나올 CLE 데이터는 왜 가장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다른 argenx나 존슨앤존슨이나 FcRn 저해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CLE 데이터도 나온 게 없어요. CLE 데이터도 first in class예요.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입증을 해야 될 것 중에 CLE 같은 경우도 사실 난관에 어려운 난관에 종착한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나중에 CLE 데이터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럼 D2TRA 어려운 거 하나 넘었고 CLE 어려운 거 하나 넘었죠. 나머지는 뭐예요? 그레이브스, MG, CIDP, 쇼그렌. 그레이브스 지금 이뮤노반트에서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고 집중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퍼스트 인 클래스의 베스트 인 클래스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레이브스도. 그 다음에 MG랑 CIDP는 argenx가 이미 출시를 해서 기전 검증이 어느 정도 완료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시장성이 높을 수는 없지만 뭘 뜻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낮은,
로우 리스크의 임상이라 이거예요. MG랑 CIDP는. 바이오테크 회사들의 주가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차지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임상 실패. 근데 MG랑 CIDP는 임상 실패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미 아제넥스가 같은 기준으로 약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쇼그렌 증후군은 뭐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존의 타당성이 좀 보이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10월 달에 나올 CLE 데이터는 FcRn 저해제에서 최초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First in Class, Best in Class 두 개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CLE라는 데이터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뮤노반트가 최초로 뽑아내는데 성공을 한다면 하이 리스크를 하이 리턴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D2TRA 같은 경우는 이미 데이터가 한번 나와서 이뮤노반트밖에 못하는 약이 되어버렸고 이뮤노반트가 이번에 12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될 텐데 12월 달에 D2TRA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던 데이터가 그대로 좋게 유지가 된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시장의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겁니다. 그 뒤에 나올 그레이브스병은 엄청난 환자 대상 환자군을 가지고 있고 약 한 30만 명 이상이 되는 건데 아제넥스가 지금 환자 투약을 한 4만 명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70조 됐나요? 아제넥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77조거든요. 4만 명 투약했는데 77조예요. 그럼 이뮤노반트는 그레이브스병 대상 환자의 약 15%, 33만 명이니까 한 12%, 13%만 투약을 해도 아제넥스 시가총액을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약가는 비슷하거든요. 맥클라인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가는 비슷할 거다. 약의 가격은 비슷할 거기 때문에 아제넥스가 투약하는 4만 명을 투약하려면 이뮤노반트는 그레이브스병 환자의 약 13%만 투약하면 됩니다. 그럼 초기 투약 환자율이 바로 13%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이뮤노반트가 그 그레이브스병 환자에 특화된 병원들 그런 클리닉들과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환자 데이터도 많이 받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면 약을 침투시키기가 상당히 원활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첫 해부터 환자들의 10몇 프로가 이뮤노반트 약을 투약받았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천천히라도 올라가다 보면 충분히 빠른 속도로 아제넥스가 MG나 CIDP 4만 명 투약할 때 걸렸던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뮤노반트는 4만 명을 투약을 할 거고 그럼 이뮤노반트는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그 시가총액을 77조로 받아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제넥스가 물론 다른 임상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뮤노반트는 임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6개 임상 질환을 하고 있고 추가로 어떤 비공개 적응증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고 있다고 그 로이반트 CEO가 언급한 것도 있긴 하니까 팩트로는 받아들여지긴 하는데 아직 공개된 건 아니니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뮤노반트는 지금 베스트 인 클래스로의 서막을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서막의 불기둥은 도대체 언제냐? 제가 봤을 때는 10월 달에 나올 CLE 데이터가 가장 기폭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CLE 데이터가 기폭제가 될 것 같고 거기에 12월 달에 나올 D2TRA 데이터가 과거 5월 달에 나왔던 D2TRA 데이터와 유사하게 ACR 70을 많이 만족하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P-밸류는 만족을 못할 수 있어요. P-밸류는 ACR 20%만 나아진 환자들의 비율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P-밸류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투약했던 약 효과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과거의 영상 찾아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슈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P-밸류는 안 나오더라도 ACR 70 반응률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그 이뮤노반트 D2TRA 마지막 연말에 나올 데이터들을 볼 때는 그 데이터의 질을 좀 봐야 되고 P-밸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데이터의 질을 좀 봐서 ACR 70이 많이 좋게 나오면 이 약은 확실하구나 라고 주식시장에서 평가를 한번 할 거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레이브스병까지 한 번에 몰아서 시장에서 가치를 반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놓고 보면 사실 이뮤노반트가 주가가 더 높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CLE라는 리스크가 있고 D2TRA라는 리스크가 있어서 지금 이 두 개의 질환은 다른 FcRn 저해제들이 하지 않은 질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만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은 있어요. 이거 실패할 수도 있지 않아? 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CLE 데이터가 만약에 좋게 나와서 성공을 하고 리스크 하나 거치고 D2TRA 데이터가 ACR 70 반응률이 과거 오픈라벨 데이터처럼 좋게 나와준다면 그 다음 GD는 사실 거의 안정빵 비슷하게 갈 거기 때문에
기업 그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는 결국은 이번 CLE 데이터가 시작일 것 같고, 그 다음 D2TRA 데이터만 받쳐준다면 그레이브스병 데이터는 아마 반영하는 데는 시간 문제일 거다. 왜냐면 이때부터는 FcRn 저해제가 약이 잘 드는구나, 약이 효과가 있구나, 특정 질환들에 대해서는 FcRn 저해제가 꼭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시장에서 인정을 하게 될 거고, 프리미엄을 주게 될 거고, 가치를 반영할 거기 때문에 CLE 데이터, D2TRA 데이터, 이 두 개의 데이터 중에서 CLE 데이터가 이제 서막을 열 거고요. D2TRA 데이터가 그 뒤를 뒷받침해 주게 된다면 그레이브스병 데이터에 대한 프리미엄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다. 그러니까 확장성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CLE 데이터가 이번에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FcRn 저해제의 확장성을 인정하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결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뭐 미리 사서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떨어질 때 기다렸다 사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뭐 8월달, 9월달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 주가가 여러분들 이대로 계속 오르기만 한다고는 생각 안 하시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 6만원 지금 됐다가 다음 주에 당장에, 아니면 내일이라도 당장에 55,000원, 52,000원 바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이유가 됐건. 물론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걸 봐두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변동성은 제가 맞추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뮤노반트는 계속 올라도 한올은 계속 빠졌잖아요. 지난달에 이뮤노반트 38달러, 39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한올은 7만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어요? 37,000원까지 빠졌어요. 이 변동성을 제가 어떻게 맞춰요? 그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빠지게 놔뒀을까요? 알아요. 한올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빠졌는데? 저평가인데? 알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무시하고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때 반도체에 사람들이 시선이 다 쏠려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올바이오 파마를 다 잘 알고 다 그렇게 장기 투자하고 다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도 시장은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시장은 멍청하기도 합니다. 한올바이오 파마가 37,000원, 8,000원이 될 때까지 놔둔 시장이 과연 정상적인 시장이었을까요? 그건 솔직히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많이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진짜 돈 아껴서 사고 한 주, 두 주 열심히 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합리적인 시장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냐? 절대 아니죠.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12조 4천억에 지금 오늘 이 시간, 지금 시간 기준으로도 지금 0.2% 상승해서 또 빨간색을 켜고 있는데, 한올바이오 파마가 지금까지 떨어졌던 걸 보면 아직 지금 이렇게 38,000원에서 6만원까지 올라서 한 70% 올랐다?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여러분,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6만원도 지금 싸다. 그러니까 싸다기보다는 싸다? 앞으로 올라갈 게 아직 멀었다. 이뮤노반트 올라갈 때 한올 뭐 했냐? 계속 빠졌잖아요. 그거 이제 막 복귀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같은 차익 실현 나오는 물량 받아줘야죠. 오늘 파신 분들 아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쯤이면 고점이지 않을까? 한 번은 쉬어가지 않을까? 저항선 맞은 것 같은데 저항선에서 한 번은 쉬어가지 않을까? 떨어지면 더 사야지. 오늘 잠깐 팔다 나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9.9%일 겁니다. 아마 오늘 개인들 파신 분들. 나름 한올 공부 잘했고 하시는 분들도 차트 보고 흔들리시는 분들 많았을걸요. 그리고 내 눈앞에 놓여진 이 수익 플러스 7, 80%씩 막 찍혀있는 이 수익을 못 참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떨어졌고 급격하게 올라와서 변동성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려 맞아봤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죠. 그렇죠? 장기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이니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팔고 나가는 거 일단. 에이 설마 한올바이오 파마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차트 보고 팔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99%는 본인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 단기 투자자들일 겁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90% 이상, 99% 좀 너무 많은 것 같고 90% 이상은 본인이 다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 다 단기 투자자일 거예요. 왜요? 6만원 갔다가 55,000원 돼요. 여러분들 안 흔들릴 자신 있으세요? 더 살 자신 있으세요?
55,000원이 5만원 됐어요. 여러분들, 한올 이상한 거 아닙니까? 왜 주식이 떨어지죠? 이렇게 좋은 주식을 왜 가만히 놔두죠?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텐데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 안 할 자신 있으신가요? 더 살 자신 있으세요?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제 영상도 보시면 옛날부터 보셨던 분들은 정말 장기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막 바이오주 좋아지네 어찌네 하면서 사가지고 물리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잘 들어가셨는데 이게 뭐하는 회사인지 궁금해.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검색했어.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꽤 괜찮네, 장기 투자한다 그러고 한올만 계속 올리고, 이 유튜브는 좀 믿을만하네, 들어볼까, 구독 눌러볼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과연 9월달까지 10월달까지 이 주가의 변동성이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할 건데 안 팔고 떨어질 때마다 모을 수 있고 하는 멘탈을 가지신 분이, 특히나 제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다들 제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제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를 뭘 믿고 본인이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은 사실 저는 지금 한올을 몇 년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진절머리가 났고요. 적응이 됐고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감흥도 잘 안 와요. 그냥 떨어지면 좋구나, 사자 하고, 오르면 아이고 올랐네, 또 팔려는 사람들 많겠네 라는 생각만 하는 정도지, 올라도 그만, 떨어져도 그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이거를 변동성을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서 변동성의 어지럼증을 느끼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는 것들만 갖고 있는 전형적인 단타들의 계좌죠. 파란색만 수두룩 뻑뻑해져 있어요. 빨간색은 팔아버려서 없고요. 파란색 물 타느라 바빠요. 물 타도 얘가 다시 올라줘요. 더 떨어지죠. 계좌가 다 파란색으로 멍들어 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올 운 좋게 싸게 들어와서 올랐는데 이것만 장기 투자 간다?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해보자. 앞으로 내 투자 인생 건전하게 투자를 해보겠다. 부자 천천히 돼도 돼. 빨리 부자 되려고 하는 내 자체가 욕심이야. 천천히 모아보자. 주식 모아가면서 시작하는 걸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으로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시라면 환영은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으실 거예요. 말씀드렸죠? 제가 한올로 마이너스 한 60몇 프로까지도 찍혀봤고요. 한올 종목으로. 그리고 다른 종목은 마이너스 80몇 프로까지 봤습니다. 제 거 종목 중에.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80몇 프로까지 찍혔었어요, 어떤 종목은. 근데 제가 주식 투자는 잘하는 사람이 전 없다고는 보지만, 아무튼 잘하는 사람들은 저점에서 잘 사서 기업가치 인정받고 고평가 받을 때 파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저는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게 딱 티가 나죠. 뭐예요? 저점에서 사진 못해요. 제가 산 게 저점은 아닙니다. 더 떨어집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80%까지 봤다는 건 회사를 잘못 골랐다는 얘기예요. 나름대로 연구를 했지만 회사를 잘못 골랐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80% 갈 때까지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냐, 열심히 샀어요. 그래도 마이너스 80%까지 깨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한 거죠. 그래, 내가 이 회사를 산 이유가 뭘까? 저는 마이너스 80% 됐을 때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이 회사를 왜 샀지? 처음에 내가 이 회사를 왜 샀지? 라는 원초적인 생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 샀어요. 그 이유가 지금 틀렸나? 앞으로 나올 미래가 그쪽 미래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었거든요. 방향성은 맞았거든요. 그러면 떨어져도 사보자. 이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주가가 올라오겠지 라고 마이너스 80%일 때도 꾸준히 샀습니다. 몇 년을 모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회사가 인정을 받고 급등을 해서 제가 급등할 때 충분히 많은 수익률을 가지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고 깨닫고 경험했던 것들, 그 훈련을 통해, 몇 년의 훈련을 통해 경험했던 것들을 단기 투자자분들은 경험할 생각도 못 하실 거고, 경험하기도 무서워하실 거고, 옆에서 누가 코치하거나 아니면 경험을 해보게끔 강제로 같이 해보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끈기가 있어야 되고, 공부가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철학이 생겼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이너스 60이 됐든 플러스 50이 됐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가격 맞추기 놀이가 아니구나
50%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빠져나오는 놀이가 아니구나. 그런 게임, 도박처럼 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 상승이 될 때까지 그 기업에게 시간을 부여하고 나는 그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구나. 시간을 사는 거예요. 기업의 시간을.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내 돈 들여 사는 게 기업의 지분일 수도 있지만 기업에게 부여하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근데 37,000원 됐다가 지금 6만원 됐다고 파신 분들 수익은 축하드리는데요. 다른 데에서도 그렇게 가격 맞추기 하시다가는 결국은 계좌가 시퍼렇게 돼 있을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가 물렸던 종목들 많으실 거예요. 한올바이오파마 한 종목만 하시진 않았을 거고 다른 종목들도 하셨을 건데 그렇게 하시다가 물렸던 종목들 많을 겁니다. 과연 그 물렸던 종목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빠져나오시겠습니까? 손절을 치시는 분들은 앞으로 훈련할 기회가 없고요. 아니면 내가 이 회사를 공부를 해서 정말 이 회사가 기술력이 좋은 회사고 망하지 않을 회사인지 공부를 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과연 이 회사가 잘 될까? 잘 된다고 판단하면 열심히 한번 모아보자. 열심히 한번 모아보면 시간을 주면 이 회사가 2년이 걸렸든 3년이 걸렸든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모아가신다면 모아가셔서 나중에 좋은 수익률로 빠져나오신다면 그때부터는 옳았구나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다음 투자로 이어갈 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조금 더 내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철학이 정립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3만원에 샀다가 6만원에 파신 분들은 거기 있던 계좌들을 다 손절 쳐야만 끝나요. 그분들은. 그렇게 훈련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가 이렇게 올랐는데 저는 아직 베스팅 클래스의 서막인데 그쵸? 아제넥스 시가총액이 77조 원인데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이 12조 원입니다. 12조 4천억 원. 치식 경쟁사가 약 좀 판다고 77조인데 더 큰 시장 가치의 퍼스팅 클래스, 베스팅 클래스를 노리고 있는 이뮤노반트는 12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뮤노반트가 제대로 평가받는 날은 약을 출시하는 날이 될 텐데 그때 과연 시가총액이 얼마가 될지 그렇다면 그때의 시가총액을 따라가는 한올의 시가총액은 도대체 얼마가 될지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3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판다? 그 카지노 도박 같은 걸 한다? 그거 하셔서 수익 보면 다행이지만 이 회사를 그렇게 쉽게 던질 수 있는 회사냐라고 봤을 땐 지금 6만원이 비싼가 과연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곱씹어 보게 되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CLE도 실패할 수도 있고요. D2TRA 실패할 수도 있고 GD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바이오 투자에서 실패는 따라 붙는 꼬리표와 똑같습니다. 이뮤노반트는 다 성공할 거야. 한올은 다 성공할 거야. 얘네 천재잖아. 얘네 약 좋잖아. 다 성공할 거야.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바이오 투자 FDA 승인 확률이 전체 파이프라인 중에 10% 수준이에요. 10개 중에 9개는 실패하고 1개 성공합니다. 삼성까지. 그 1개를 이뮤노반트만 3, 4개, 5개를 연달아 성공한다는 건 그냥 그렇게 믿고 투자한다는 건 욕심이죠. 나는 이번 투자만 하고 다음 투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아니면 도니까. 뭐 아니면 도로 나는 이번 투자만 하고 다음 투자 안 이어나갈 거야 라고 하면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난 이걸로 10배 벌고 5배 10배 벌고 주식계를 떠날래 하면은 그렇게 몰빵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몰빵 투자를 하면 이제 그렇게 따고 나서 안 하면 되는데 따고 나면 또 다른 거에 몰빵을 한다는 게 문제죠. 그쵸? 근데 꼭 그런 기업은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로가 되겠죠. 내가 투자한 게.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은 실패할 리스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너꾸리님 도대체 사란 얘기예요? 팔란 얘기예요?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바이예요? 홀드예요? 셀이에요? 그걸 알려주셔야죠. 내내 지금 이뮤노반트 좋다, 저평가다, 아직 오르지도 않았다, 베스팅 클래스의 서막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 CLE가 시작이다, 사란 얘기 하다가 중간에는 장기 투자해야 되니까 보유한다는 얘기 하다가 바이오 투자는 10개 중에 9개는 실패합니다니까
팔라는 얘기하다가 도대체 사라는 얘기예요? 홀드라는 얘기예요? 팔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이제 각자 나름대로 본인의 투자 철학, 본인이 한올바이오파마를 공부한 정도, 본인이 생각하는 한올바이오파마의 가치, 이뮤노반트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죠. 그렇죠? 뭐 저는 유튜브를 찍는 이상 뭐 열심히 모아가고 있고, 뭐 저도 내일 당장에 변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 일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아무튼 뭐 제가 매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꼭 저 이제 매도합니다 라고 말 안 하고 매도할 거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제 영향력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럴 거였으면 제 유튜브 조회수가 이 정도 1000회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유튜브 조회수가 몇만 회 이상은 나와줘야 그래도 이 사람이 한올의 주가를 들락날락 하는구나 라는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고작 유튜브 조회수 1000회로 한올의 주가가 움직인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매도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가 그만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몇십만 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판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제가 팔 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팔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저는 한올은 이런 회사입니다. 이뮤노반트 시총 대비 이 정도 받아야 되고, 이뮤노반트 최근 이슈는 뭡니다. 한올의 최근 이슈는 뭡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 공유 정도인 거지, 저를 철석같이 믿고 너만 믿고 산다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금 이뮤노반트 주가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파란불도 켜졌다가 빨간불도 켜졌다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뭐 지금 고점에서 놀고 있어서 또 신고가를 뚫고 지금 고점에서 놀고 있어서 편한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면 되겠고, 한올이 만약에 떨어져도 불안하시면 이뮤노반트 주가 보세요. 예, 그러면 마음 편해지실 겁니다. 찬이조님 슈퍼땡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 댓글, 좋아요 꼭꼭 편하게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